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예술, 소크라테스, 맹자, 노자, 역사, 철학, 수학, 문학, 과학, 인공지능, 코로나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공부의 왕도, 예습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경찰대,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국어 영역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누구에게?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신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학습 방법, 또 주변 사람들의 학습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예습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과거부터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예습을 강조합니다. 미리 공부해 두는 거죠. 미리 한번 봐두는 것입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하나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소크라테스 강의를 듣게 됐을 때 소크라테스가 제대로 와 닿을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서 선생님을 탓합니다. 저 선생님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요약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안 돼. 모든 것을 선생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을 또는 사전 등 아니면 어떤 서적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공부했다면, 나름대로 정리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번 시간에 소크라테스를 배우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아이들, 저는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명 또는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소크라테스를 공부한 그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99%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저도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20년간을 재직했습니다. 저희 오산고등학교만 그럴까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에서 단 5분만이라도 공부해 갔다면 수업 시간은 얼마나 흥미로울까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께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발견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기쁨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면 예습 5분 내지 10분 한 것으로 4, 50분의 본 수업의 내용은 99% 이해되지 않을까요?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 받는 과정 속에서 한두 가지가 이해 안 됐을 때 쉬는 시간에 1, 2분 정도만 훑어봐도 내 것으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의 왕도는 예습이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예습해 보십시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다면
수업 내용은 90%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술은 무엇인가? 맹자는 어떤 사람인가? 노자, 무의자연설을 이야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노자와 가까운 사람 누굴까? 장자일까? 공자일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역사, 역사 그런데 역사는 무엇일까? 단순한 과거사일까?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할까?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미래가 중요한데 왜 해야 할까?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온고지신이다라고 했을 때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옛것을 익혀서 어떻게 새것을 미루어 침략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 정도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난 후에 대학 교수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역사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철학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철학이 뭘까? 너는 철학이 없어. 왜 철학이 없는 삶을 살아? 도대체 이 관념적인 추상적인 철학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철학이 무엇인가를 고민 한 번만이라도 하고 수업 시간에 갔다면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철학에 대해서 철학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철학은 매우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자.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습할 때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what, 철학은 무엇인가? why, 왜 그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how,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가의 방법론입니다. 철학이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익혀야 되는지 나름대로 5분, 10분 정도 공부해보고 시간이 많다면 1시간, 2시간 충분히 철저한 예습을 하면 더 좋겠죠. 5분, 10분만이라도 철학은 무엇인가? 왜 이 철학을 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수업 현장에만 들어가도 선생님의 수업이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문학도 과학도 요즘 코로나가 온 세상에 창궐돼서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는 모습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삶을 대체하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고 수업 현장에 들어간다면 수업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수업,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모든 아이들이 엎드려 잘 때 유독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예습을 통해서 수업에 집중한다면 선생님은 그 아이만 보고 수업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학원 과외 숙제를 뒷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몰래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아이만은 선생님 수업에 집중한다면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은 편애해. 선생님은 누구만 사랑해. 당연하죠.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지만 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이 저 선생은 누구만 좋아해 했을 때 그 누구는 어떠했을까요? 내가 딴점 피울 때, 딴 공부할 때, 엎드려 잘 때, 잡념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랑받은 그 친구는 또렷한 눈길로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녀석이 내 수업 저렇게 열심히 듣더니 이제 100점 맞았네. 성취감 대단하지 않을까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접근했을 때 나는 전교 1등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미 전교 1등이 되었고
또 모든 교과목에 100점 맞았다고 한다면 전국 1등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전국 1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명문대학에 합격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습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고맙습니다.